친정이 쪽방촌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빚은 없죠? 강남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에서 쏟아지는 모욕이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면 곤란하잖아요. 요즘은 며느리, 친정도 검증 대상입니다. 43딸은 고개를 숙였고 81살 어머니는 침묵했어요. 며칠 뒤 파혼 통보가 왔고 딸은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꺼내든 서류 봉투 속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 서류 봉투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오래된 골목길, 재개발이 멈춘 채 시간만 흘러가는 쪽방촌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어 있는 듯한 곳이죠. 낡은 간판들, 벽돌 사이로 삐져나온 철근, 그리고 좁디 좁은 계단,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녹슨 우편함, 그 모든 것들이 이곳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목 어귀엔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던 플라스틱 의자가 그대로 남아있고 담벼락엔 오래된 벽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김정임은 천천히 무릎을 펴며 낡은 연탄 보일러 앞에서 일어섭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81살의 나이지만 등은 아직 꼿꼿합니다.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단단하죠. 정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엔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정임에게는 가장 익숙한 풍경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죠. 정임은 낡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임은 벽을 바라봅니다. 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를 업고 무료 급식 봉사를 하던 사진이죠. 사진 속 정임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눈빛만은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긴 눈빛입니다. 사진 속 아기는 서윤아입니다. 등에 엎인 채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는 유나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정임은 사진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아이 인생이 걸린 날이네. 그 말 속엔 걱정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섞여 있습니다. 정임은 찬장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냅니다. 손때 묻은 면 보자기, 모서리가 다해져 실밥이 풀어진 그 보자기 안에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종이 봉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손으로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찬장 깊숙이 넣어둡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이때 방문이 열리며 딸 서윤아가 나옵니다. 43의 나이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것이 역력합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유나는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옷이죠. 백화점에서 할인할 때 산 옷이지만 그래도 가장 깔끔한 옷입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던 유나는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상견례 끝나고 바로 올게요. 괜히 불편한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엔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신의 친정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든 게 불안합니다. 유나는 어릴 적부터 이런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가난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숨겨야 했던 그 시간들이 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죠. 친구들 앞에서 집 주소를 말할 때마다, 학교 서류에 주소를 적을 때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임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없이 그저 딸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시선 속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딸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임은 알고 있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친정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정임은 평생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해주지 못한 것, 모든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모릅니다. 이 쪽방촌 건물 전부가 어머니 명의라는 사실을, 이 낡고 초라해 보이는 건물들이 사실은 정임이 평생을 걸어 지켜온 삶의 흔적이라는 것을. 정임은 일부러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길 바랐기 때문이죠.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딸의 선택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정임은 창가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유나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사이로 비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임의 얼굴에도 그 빛이 닿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 있습니다. 정임은 다시 찬장을 엽니다. 그 안에 보자기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오랜 시간 감춰둔 서류들, 그 안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기부 계약서,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낡은 수첩. 하지만 오늘은 아직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닙니다. 정임은 조용히 보자기를 다시 접어넣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길이 보입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 정임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이들입니다. 정임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정임은 창문을 닫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말이죠. 강남의 한정식집,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다릅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천장의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눈부십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향이 코를 자극하죠. 직원들의 목소리조차 부드럽고 정갈합니다. 이곳은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 한 끼 식사에 수십만 원이 드는 곳입니다. 서윤아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정임의 손은 차갑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꼭 쥐며 말없이 힘을 줍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유나 자신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이미 상대편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단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을 냅니다. 얼굴엔 미소가 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으로 느껴지죠. 옆에 앉은 예비 시아버지 장태식은 76의 나이답지 않게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장태식은 유나 일행이 들어오자 턱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 시선이 정임의 옷차림을 훑습니다. 낡은 코트, 색이 바랜 핸드백, 오래된 구두. 장태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공손하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인사합니다. 유나는 옆에서 가만히 손을 모읍니다. 음식이 나오고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예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혼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해 온 듯 깔끔하게 정리된 목록을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혼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집은 전세인가요? 아니면 자가인가요? 유나는 목이 타는 것을 느낍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하지만 손이 떨려 잔을 들 수가 없습니다.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희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눈빛엔 실망이 역력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부모님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나중에 부양 문제도 있으니까요. 유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립니다. 손가락을 꽉 쥐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아직 특별히 준비된 건 없습니다만. 예비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 내밉니다. 그리고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다시 묻습니다. 친정이 쪽방촌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유나는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 순간이 평생 두려웠던 순간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판단받는 순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습니다. 혹시 빚은 없죠? 요즘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늘 이 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친정 때문에 평가받는 순간, 어머니가 아니라 가난이 문제가 되는 순간 말이죠. 유나는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장태식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유나를 보며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죠. 우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격은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말 속엔 명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 집안은 우리와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 유나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임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말이죠. 정임의 손이 잠깐 떨립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납니다. 정임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입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니까요.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연탄을 나르다 손이 까맣게 타던 어머니의 손, 낡은 옷을 입고도 항상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의 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장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죠.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임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하지만 정임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습니다. 그 손등엔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습니다. 정임은 참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말할 순간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방 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직원을 부르더니 전통주를 주문합니다. 유나는 깜짝 놀랍니다. 식사만 하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술자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정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표정은 평온하지만 그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술병이 테이블에 놓이고 잔이 채워집니다. 예비 시아버지 장태식이 먼저 잔을 듭니다. 그리고 유나를 보며 말합니다. 한잔 하시죠.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습니다. 술을 마시자 목이 화끈거립니다. 장태식은 잔을 비우고는 유나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시선이 무겁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죠. 예비 시어머니가 잔을 채우며 말을 꺼냅니다. 요즘은 며느리 친정도 검증 대상입니다. 아시죠?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유나는 잔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말이죠. 집안 배경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도 중요하고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임은 옆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습니다. 장태식이 술을 한 잔 더 따르며 말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손주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말, 그것은 유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입니다. 유나의 과거를, 유나의 가족을, 유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이죠. 유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엽니다. 물론 유나 씨 개인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결혼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안끼리 만나는 거니까요. 그 말 속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나 개인은 괜찮지만 유나의 집안은 문제라는 것. 유나의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때 정임이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습니다. 찻잔이 받침과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임에게 향합니다. 정임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합니다. 사람은 살아온 마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합니다. 당황한 듯 눈을 깜빡입니다. 정임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확고합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항상 조용하고 말없던 어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장태식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그런 낭만으로 안 돌아갑니다. 현실을 봐야죠. 장태식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웁니다. 그리고 정임을 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 시대의 가난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그 말이 정임의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정임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더 침착하게 장태식을 바라봅니다. 정임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그 눈빛 속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추운 겨울날 연탄을 나르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손이 까맣게 타고 얼굴엔 땀이 흐르고 그래도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의 손.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먹이기 위해, 자신을 입히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의 손을.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결국 결혼은 현실이에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력도 집안 배경도 모든 게 중요하죠. 정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임의 눈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정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진짜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장태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입니다.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친정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뿌리가 문제였던 것이죠. 유나는 가방을 듭니다. 정임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가는 길, 유나는 눈물을 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를 타며 로비를 지나며 계속 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유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립니다. 정임은 딸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어줄 뿐입니다. 밤하늘은 어둡고 거리는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너무나 고요합니다. 정임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제 움직일 때라고.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입니다.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치기가 두렵습니다. 어젯밤 쪽방촌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임도 말없이 걸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유나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켜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오릅니다. 장태식의 목소리가,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유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또다시 친정이 죄가 됐다. 유나는 평생 이런 순간들과 싸워왔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 앞에서 집 주소를 말할 때마다, 회사 동료들과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소개팅 자리에서 부모님 직업을 물을 때마다, 그때마다 유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유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예비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입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릅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유나 씨, 잠깐 통화 괜찮죠?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나쁜 예감이 듭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 칸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눈물이 벌써 흐르기 시작합니다. 유나 씨, 결혼 다시 생각해보죠. 그 말이 떨어지자 유나의 세상이 멈춥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귓가가 웅웅거립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입니다. 부모님 뜻입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유나는 전화를 끊습니다. 말없이 그냥 통화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웁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몸을 떨며 웁니다. 43세 나이에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유나는 이번만큼은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대 남자가 유나를 좋아했고 유나도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친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유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고 마스카라가 번져 있습니다. 유나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지만 눈물은 계속 흐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유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유나의 노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오직 유나의 집안만 봤습니다. 쪽방촌 출신이라는 것,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 그것만이 유나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윤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점심도 먹지 않고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퇴근 시간입니다. 윤하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섭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윤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그 어둠이 윤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더 낡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지만 윤하는 문을 열지 못합니다. 계단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엽니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임은 윤하의 방 앞에 앉아 있습니다. 윤하가 들어오자 정임은 고개를 듭니다. 윤하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윤하는 주저앉아 옵니다. 정임은 윤하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어줄 뿐입니다. 엄마, 나 괜히 욕심냈지? 윤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입니다. 윤하는 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정임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확고합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립니다. 윤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 늘 뒤로 물러서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눈빛을 보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임은 윤하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지만 단단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쪽방촌 골목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정임은 오래된 찬장을 엽니다. 그 안에서 보자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두었던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하는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입니다. 정임은 방문 앞에서 딸을 걱정하며 국을 끓이고 밥을 짓습니다. 하지만 윤하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윤하는 배가 고파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거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윤하는 부엌으로 가려다 텔레비전 화면을 봅니다. 그 순간 윤하의 발이 멈춥니다.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떠 있습니다. 윤하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형 건설사 태양건설 장태식 회장에 대한 불법 재개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장 회장 자택과 회사를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하는 소파 앞으로 다가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화면은 장태식의 회사 건물을 비추고 있습니다. 검찰 직원들이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태식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차에 올라탑니다. 장 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영등포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영등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영등포, 바로 자신이 사는 이곳입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돌아봅니다. 정임은 침착하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눈빛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유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정임은 오래된 찬장을 열고 보자기를 꺼냅니다. 그 보자기를 식탁 위에 놓고 천천히 풉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들, 도장이 찍힌 문서들, 그리고 낡은 수첩까지. 유나는 그 서류들을 보며 숨을 죽입니다. 정임은 서류 하나를 꺼내 유나에게 건넵니다. 이게 뭐예요? 유나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유나는 등기부를 읽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김정임.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쪽 방촌 건물 전체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유나의 손이 떨립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기부 계약서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과 맺은 계약서, 무료 급식소 운영 계약서, 노인 요양지원 약정서, 모두 정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밀어낸 쪽방촌 주민들, 내가 다 기록했단다. 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유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주민들의 이름, 주소, 퇴거 날짜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장태식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협박 내용이 적힌 메모, 그리고 녹음 파일 목록까지.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가, 말없이 뒤로 물러서던 어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골목길이 보입니다. 그 골목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재개발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 갈 곳 없어 떠돌던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을 정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키려고 평생을 버텼단다. 사람들이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정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젊고 강렬합니다. 그날 밤 뉴스는 계속 장태식의 소식을 다룹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은행이 대출을 회수한다는 소식이 이어집니다. 태양건설의 주식은 하한가를 기록합니다. 장태식은 기자회견을 열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유나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며칠 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셨어요? 유나가 묻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합니다. 10년도 더 됐단다. 처음 장태식이 이 동네에 눈독을 들였을 때부터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싸워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장태식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 정임은 텔레비전을 끕니다. 그리고 유나를 바라봅니다. 이제 시작이란다. 정임의 목소리는 확고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유나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어머니가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쪽방촌은 단순히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납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보여준 서류들이 계속 맴돕니다. 유나는 부엌으로 나가 어머니를 봅니다. 정임은 언제나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엄마 앉으세요. 제가 이야기 들을게요. 유나가 말합니다. 정임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유나 맞은편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식탁, 그 위에는 어제 본 서류들이 다시 펼쳐져 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유나야, 엄마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정임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말을 기다립니다. 엄마는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어. 결혼해서 이곳에 왔지. 정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골목길이 보입니다. 그 골목에 정임의 젊은 시절이 남아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혼자가 됐단다. 너를 키워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어. 유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얼굴, 그것이 전부입니다. 유나가 5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쪽 방촌 다 내가 사들인 거야. 정임의 말에 유나는 눈을 크게 뜹니다. 어제 서류를 봤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입니다. 정임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처음엔 작은 방 하나였어. 우리가 살던 방.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방을 팔게 됐단다. 엄마가 샀지. 그렇게 하나씩 사들였어. 유나는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정임은 손을 내밉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들,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입니다. 새벽 시장에서 일했어. 밤에는 청소 일을 했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단다. 정임의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집니다. 돈을 모으면 방을 샀어. 그리고 그 방을 사람들에게 싸게 빌려줬지. 재개발로 쫓겨나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한테. 유나는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정임은 유나의 손을 잡습니다. 재개발로 쫓겨나는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이 땅을 지켰단다. 정임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의 눈물, 갈 곳 없는 노인들의 한숨, 그 모든 것을 정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태식이 이 동네를 밀어버리려 했을 때 엄마는 결심했어. 절대 팔지 않겠다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어머니가 왜 이곳을 떠나지 않았는지,
왜 낡은 쪽방촌에서 계속 살았는지. 어머니는 이곳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가난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임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는 가난하지 않았어. 다만 돈을 다른 곳에 쓴 거지. 정임은 창밖의 건물들을 가리킵니다. 낡고 초라해 보이는 건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갈 곳 없던 사람들이 집을 찾은 곳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었더라면 엄마가 부자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유나는 왜인지 묻고 싶었지만 참습니다. 정임이 먼저 설명합니다. 너는 자유롭게 살길 바랐거든. 돈 때문에 선택이 흔들리지 않길 바랐어. 유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동시에 미안합니다. 정임은 유나를 안아줍니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돈은 숨길 수 있어도 사람의 태도는 숨길 수 없더라. 정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유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장태식 부부가 보여준 태도,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정임은 일부러 가난한 척 했습니다. 상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상견례 때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유나가 묻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더라. 엄마가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했을 거야. 유나는 소름이 돋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에, 어머니의 통찰력에 놀랍니다. 정임은 평생을 사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거짓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만 봤어. 사람은 보지 않았단다. 정임의 말이 유나의 가슴에 박힙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쪽방촌 출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이곳이, 어머니가 살아온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유나가 말합니다. 정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이곳을 지키면서 말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골목길에 아침 햇살이 비쳐듭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 빛이 두 사람에게도 닿습니다. 정임과 유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태식과 관련된 뉴스는 매일 쏟아집니다. 검찰 조사가 계속되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언론은 연일 특종을 내보냅니다. 태양건설 주가는 바닥을 칩니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파기하고 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어느 날 오후 쪽방촌 골목 어귀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춥니다. 검은색 차, 번호판이 반짝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장태식입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입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고 얼굴은 수척해 보입니다. 장태식은 골목을 천천히 걷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골목 주민들이 장태식을 바라봅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얼굴입니다. 모두 속삭입니다. 장태식은 한 건물 앞에 멈춥니다.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 주민재단. 장태식은 잠시 망설입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정임의 목소리입니다. 장태식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합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고 벽에는 지역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정임은 책상 뒤에 앉아 있습니다. 윤아도 옆에 서 있습니다. 장태식은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멈칫합니다. 상견례 때 보았던 그 모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고 윤아의 표정은 당당합니다. 장태식은 입을 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소. 장태식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정임은 의자에 기댄 채 장태식을 바라봅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정임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장태식은 주먹을 쥡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장태식은 억지로 목소리를 낮춥니다. 검찰에 자료를 제공한 게 당신이라고 들었소? 정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자료죠. 장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10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노인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장태식은 책상에 손을 짚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소. 정임은 웃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입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장태식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된다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봅니다. 골목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정든 동네에서 말이죠. 정임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장태식은 변명하려 합니다. 재개발은 발전을 위한 거였소.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정임은 장태식을 돌아봅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이익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없었죠. 장태식은 할 말을 잃습니다. 정임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습니다. 난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무시했을 뿐. 그 말이 장태식의 가슴을 찌릅니다. 상견례 때 정임을 무시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낡은 옷, 초라한 모습, 그것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한 장 꺼냅니다. 이 서류들 검찰에 제출한 것의 사본이에요. 보시겠어요? 장태식은 손을 젓습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다 봤습니다. 그 서류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됐는지, 얼마나 완벽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윤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장태식은 윤아를 봅니다. 상견례 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윤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윤아는 다릅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아버님, 전 파혼 감사합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장태식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야 제 삶을 찾았으니까요. 유나는 미소 짓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장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유나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단단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저는 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 동네가 자랑스럽고요. 유나의 말이 방 안을 채웁니다. 장태식은 고개를 떨굽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장태식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걷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칫합니다. 뒤돌아보고 싶지만 참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장태식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골목 주민들이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차로 향합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겁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무실 창가에서 정임과 유나가 내려다봅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임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쪽방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여전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골목 곳곳에 화분이 놓이고 벽에는 밝은 색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쪽방촌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공임대주거 단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정임이 소유한 건물들은 모두 지역재단에 기부됐습니다. 재개발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가을 오후 골목 한가운데 커다란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들을 위한 식사가 준비됩니다. 정임은 앞치마를 두르고 큰 냄비 앞에 서 있습니다. 국을 끓이는 정임의 손길은 능숙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옆에서는 동네 할머니들이 반찬을 나릅니다.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임도 함께 웃습니다. 이 순간이 정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이죠. 정임 씨, 국물 맛 좀 봐주세요. 옆집 할머니가 국자를 건넵니다. 정임은 국물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딱 좋네요. 이제 그릇에 담아도 되겠어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젊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정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을 떠줍니다. 그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정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때 유나가 나타납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유나는 이제 재단의 법률 자문으로 일합니다. 무료로 봉사하며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도 예전과 다른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3건 끝났어요. 유나가 말합니다. 정임은 유나에게 국을 한 그릇 떠줍니다. 유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막 안 테이블에 앉습니다. 따뜻한 국을 한 숟갈 떠먹으니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유나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할머니들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이 유나에게는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정임이 일을 마치고 유나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골목을 바라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입니다. 오래된 건물들도 노을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납니다. 엄마, 유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정임은 유나를 바라봅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나 결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임은 놀라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말입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나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대신 너 자신이랑은 꼭 잘 살아라. 유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쥡니다. 그 손이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유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고마워요. 나한테 이런 삶을 보여줘서. 유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임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어릴 적 유나를 재울 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이죠. 엄마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할머니들의 이야기 소리, 그 모든 것이 음악처럼 들립니다. 저녁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골목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찹니다. 정임과 유나는 천막 정리를 돕습니다. 그릇을 씻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주민들도 함께 거듭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골목은 조용해지지만 따뜻합니다. 방마다 불이 켜지고 창문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쪽방촌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유나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유나는 벽을 쓰다듬습니다. 낡고 거친 벽이지만 이제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벽 안에 어머니의 삶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정임은 창문을 엽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골목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유나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보입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곳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유나가 말합니다. 정임은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곳이 우리 집이고 우리 동네란다. 카메라는 천천히 골목을 비춥니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길, 낡은 간판들. 한때 가난이라 불렸던 이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가난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존엄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 진짜 부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임과 유나의 방에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골목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골목은 이렇게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계속되는 한 이곳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쪽방촌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했다가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